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연구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 영상은 제가 굉장히 잘 알아서 영상을 찍는다기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같이 읽어본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같이 알아본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공유해본다. 이런 스터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또 요약 정리도 같이 해보고 이런 어떤 영상들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게 된 그 책은 출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험 연구에 대한 10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연구를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실험 연구기는 해요. 근데 이 실험 연구가 실험을 하기 위한 그 현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연구는 연구 설계상에서 국제 표준으로 여겨지며 연구 설계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싶네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독립 변수들은 연구자에 의해서 처리되고 처리될 변수는 연구에 적합한 수준으로 할당된다. 그래서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실험 연구하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에 따른 결과를 관찰한다. 실험 연구의 강점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의 효과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처리의 조작을 통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실험 자체로 내부 타당성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 연구를 할 때는 이제 비교공과 대조군을 활용해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경험이 없는 그 코딩 학습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친구들 한 집단과 그리고 코딩 학습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한 집단,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해본 사람들 집단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집단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 연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실험 연구는 기술적 연구와 탐험적 연구보다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설명적 연구에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연구들도 사실 뭐 경험에 따라서 코딩 경험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CT 영향을 보이는지 이런 독립 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한되거나 잘 정의된 독립 변수는 조작되거나 통제되어 실험실 혹은 실제 현장에서 수행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행이 되죠. 실험실 실험은 실험실과 같은 인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내부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외부 타당성은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실험실이라는 공간은 실제 세계를 전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실험은 실제와 같은 현장 공간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내부 타당성 및 외부 현장 실험은 외부 타당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장 실험 연구는 처리를 조작하고 외생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연구 방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 아니라기보다는 흔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험 연구는 두 가지 큰 범주로 집단할 수 있다. 진실험 설계. 근데 이런 어떤 한글에 있어서 영어를 아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True Experimental Design 그리고 준실험 설계 과시 Experimental 디자인이 그것이다. 두 설계 모두 처리에 대한 조작이 필요하지만 진실험 설계는 임의 추출이 요구되고 준실험 설계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비실험 연구는 실질적으로 연구 설계가 아니라 설문 연구, 그다음에 관찰 연구, 상관관계 연구와 같이 처리에 대한 조작을 실행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포함하는 용어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하는 게 이제 설문 연구라든지 아니면 질적인 어떤 관찰 연구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상관관계 연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실험 연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 개념을 좀 볼까요?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연구에서 몇몇 대상은 처리라 볼 이유는 한 개 이상의 실험 자극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처리 집단이라고 한다. 반면에 자극을 부여받지 못한 다른 대상들을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 처리 집단 내의 대상이 통제 집단 내의 대상보다 결과 변수에 우호적으로 나타날 경우 처리는 성공적이라고 한다. 실험 자극은 다중적인 단계로 부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처리 집단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치매와 같은 특정한 의학 상태를 다루기 위한 신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에서 치매 환자 집단을 임의적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집단은 약을 많이 복용하게 하고 두 번째 집단은 약을 적게 복용하게 하고 세 번째 집단은 설탕약과 같은 양리학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을 제공해 주게 될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실험 집단이고 세 번째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이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리 집단은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가설 있잖아요. 기대되는 가설. 기대되는 가설을 실험화시킨 것이 처리 집단인 것 같습니다. 네, 통제 집단은 그럼 이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다른 또 실험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통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언플러그드 학습이 코딩 학습을 하기에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언플러그드를 하고 코딩하는 집단을 이 처리 집단에다가 넣고 반대편에는 언플러그드를 하지 않은 코딩을 한 그런 수업 집단을 통제 집단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처리에 대한 조작을 볼까요? 실험 연구에서 처리는 타 연구 방법들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처리에 대한 조작은 원인 결과 관계의 원인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험 연구의 타당성은 처리를 얼마나 잘 조작하였는가에 달려있다. 처리에 대한 조작은 실제로 실험 연구에 앞서 예비 검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측정은 처리를 부여하기 전에 행해지는 사전 측정과 처리를 부여한 후에 행해지는 사후 측정이 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이번에 이렇게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같이 하고 싶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임의 선택과 임의 추출. 임의 선택은 모집단이나 표본틀에서 표본을 임의적으로 얻는 과정이다. 이 접근법은 조사 연구에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모집단 내에 있는 개별 단위는 표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반면에 임의 추출은 표본을 실험 집단 혹은 통제 집단의 임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임의 선택은 표본 추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중요한 말 같은데요. 임의 선택은 표본 추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외적, 일반화 가능성과 그래서 우리가 그 랜덤이라고 하잖아요. 랜덤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 랜덤을 우리가 이제 뭐 그 선거 같은 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될지에 대한 향후 방향을 조사할 때 랜덤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하기에는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이죠. 내적 타당성의 위험 요소도 한번 볼까요? 실험 설계가 다른 연구 방법들에 비교하여 추론에 대한 내적 타당성이 더 엄격하다. 처리 조작을 통한 원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내적 타당성에 대한 위협 영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적 타당성에 대한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의 수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보충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다. 관찰된 결과가 실험 처리보다 외생 변수나 과거의 사건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보충학습 프로그램으로 인한 점수 향상은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수학 시험 보기 위한 중뒤 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을 설계할 때 저도 이번에 좀 느꼈는데
이게 이 가설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설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려져야지 이 실험이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실험 설계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혹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 사건 위험 요소와 성숙 위험 요소와 검증 위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단 위험 요소도 있고 피험자 탈락 위험 요소도 있고 회귀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또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